이번 시간에는 환경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성 분석을 하는 기준이 되는 방법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모두 아마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편익 비용 비율을 산정하는 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순현재 가치, 또 내부 수익률 그런 계산하는 그런 수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식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또 이 경제성 분석 기법을 비교한 표가 됐죠. 그 장단점을 나타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 비율과 순현재 가치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의 장단점이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의 경우에는 법정 필수시설이냐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그 예비타당성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다라고 이미 말씀을 좀 드렸었죠. 2016년에 예타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 있고,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해서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예타 면제 사업인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법에 보면은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 시설의 경우는 또 하수도 시설 외 분뇨 시설도 이제 분뇨 처리 시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하수도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라서 법정 필수 시설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물 재이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물 재이용 시설에 관해서는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환경사업의 최근 환경사업에 추가되고 있는 것이 이런 오래전에 건설되어 있는 노후화 시설물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으로 최근 진행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런 상하수도 시설의 적정 처리 이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또 노후화 수처리 시설의 사용 연한 결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주무관청에서 해당 시설 설치에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종합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환경기초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 규모의 적정성, 그 법정 필수시설인 경우에는 예타가 면제 그 예비타당성 분석을 하는 경우 과정에서 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의 수요 예측치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환경기초시설의 경우는 이제 인구를 추정하고, 또 환경 원단위, 그 급수량 원단이라든가 오염 원단위 등의 어떤 기초 자료를 가지고 그 인구와 원단위를 곱해서 이제 그런 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기초 자료나 추정 방법론에 따라서 수요 예측치가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것들이 이제 사업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게 되고, 또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이 재추정한 그런 수요에 따라서 시설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냐, 필요하지 않은 경우냐에 따라서
꼭 검토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설 규모의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기능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수요의 증감이 발생할 때 이제 시설 규모의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일반적인 가동률을 벗어나서 기술적으로 정상 가동을 확신할 수 없고 또는 이 과다 시설 또는 과소 시설의 지적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시설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수요 예측을 재조사 하게 되는데 또는 민간 적격성을 재조사하게 되는데 이런 재조사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그런 수요의 변동 수준이 수요량의 100분의 30 이상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 제 57조, 58조에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시설 규모가 이렇게 30% 이상 변동하는 것은 재조사가 필요한 만큼의 큰 변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하게 되고 그 관련 제도의 취지상 그 다음 단계로의 분석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 분야에서의 그 제한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기간을 정할 때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기초시설 사업의 특성상 토목 시설, 건축 시설, 기계 전기 시설, 계측 제어 설비 등 다양한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든 하수도든 관로 시설이 있고 처리장 시설이 있고 한데 이런 시설물들의 수명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법의 종류, 운전 조건, 유지 관리 수행 정도가 수명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화 사업이 있는 경우죠. 하수도 사업과 폐기물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든가 하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사업들의 추진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환경 사업의 분석 기간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내용 연수를 정해놓은 것들을 참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실무지침서에 보면은 이제 하수처리 시설의 수명은 15년에서 20년, 관로 시설의 경우는 5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나온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 업무 지침에 따르면 20년이다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또 그 이후에 나온 2015년에 나온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업무 지침에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성 분석을 할 때 내부 연한을 고려해서 분석 기간을 설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마 이런 환경사업 분석 기간에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사업의 운영기관과 특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시를 해보면 수처리 시설의 경우는 20에서 30년으로 하고, 복합화 사업의 경우는 사업 규모의 비중이 더 큰 유형의 그 시설에 대해 기간을 적용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VFM 분석을 할 때는 제한 사업이니까 이런 제한된 운영 기간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사업의 민간 투자 적격성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적격성 조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타당성이 확보된 다음에 이제 수행하게 되는 그런 그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의 재정 사업 추진보다 민자 사업 추진이 더 적격한지를 이제 민자 사업 적격성 판단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량적인 VFM 분석과 정성적인 VFM 분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정량적인 VFM 분석은 정부 실행 대안 또 민간 투자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 두 대안에 투입되는 정부 부담액을 산정해서 이제 비교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성적인 VFM 분석의 경우는 민간 투자 사업 추진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서비스 질의 향상, 기술 혁신, 효율성 등의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민자 사업의 특성은 대부분 주무관청이 사업 시행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이죠. 또 환경시설 신증설 사업의 건설보조금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개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나 기금의 반영이 잦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PSC 대안의 정부 부담액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환경사업의 각 대안별 정부 부담액 산정 방법은 타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PSC 대안의 정부 부담액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를 합산해서 이제 구하면 되겠고요. 시설 투자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접 재정에서 조달하지 않고 국고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국고 채권의 이자 비용을 추가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국고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사업비는 연말에 투입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은 다음 해 연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운영 비용은 발생 시점에 맞춰서 현금 흐름에 반영을 하고요. 부대 사업, 부속 사업 또는 경미한 사업을 통해서 별도의 운영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부의 금액으로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하수도 요금 등은 원칙적으로 별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PFI 대안의 정부 부담액 산정은 주로 이제 재정 지원으로 요구된 건설보조금의 사용료 지급금을 합산하여 구하게 되고요. 사업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이용해서 산정하되 조사에서 재추정한 수요를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국고 또는 지방비로 조달하여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인자 부담금, 수계기금 지원 등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 건설보조금을 산정할 때는 국고 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SC 대한 시설 투자비 산정 방법과 동일하고요. 사용료 지급금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 사업 주무관청이 사업 시행자에게 사용료 지급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이 환경 시설의 경우 이제 공공재의 요금 현실화율이 시설 운영비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고, 또 사업 시행자의 운영비 보전과 시설 투자비 회수를 하수도 요금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FI 대안의 사용료 지급금은 사용 제한자가 제한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추정 수요를 반영해서 운영기간 동안에 연도별 수요량에 연동시켜서 현금 흐름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 재정 지원 비용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이제 폐수 처리 시설이나 분뇨 처리 시설의 경우는 다른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연계해서 최종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사업 제안자가 주무관청에 이런 것들을 무상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 행정지원 요구사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주무관청의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FI 대안에
추가 재정 지원 항목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할 시점의 현금 흐름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량적인 VFM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환경사업 PSC 대안과 PFE 대안의 동등 비교를 위한 조정 기준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민시설 이용료 수입의 경우에 이런 하수도 요금 등의 시설 이용료는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속 운영 수입 등에 대해서 PSC 대안에서는 정부 부담액의 차감으로 반영을 하고 PFI 대안에서는 이미 재무 모델에 반영이 돼서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재추정 수요의 반영은 필요하게 되는데 하여튼 부대 사업의 경우 순수익을 두 대안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보상비는 두 대안 모두 공통된 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반영하면 되겠고요. 또 부가가치세 부담금 등은 사업 주체가 다를 경우에 법 규정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민간의 참여와 효율을 발휘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한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동등 비교 평가를 위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사업 PFI 대안에는 사용료의 배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데 주구관청이 사용료를 지급해서 부가가치세가 수요 가격 탄력성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입 부가세가 제외가 되고 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 PSC 대안에서도 이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 정부에 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부 부담금에 대해서도 이 사업 제한자의 정부 지원 요구 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 양측 비용에 포함해서 분석을 하고요. 통상적인 BTO 사업의 이 사업 제한 재무 모델상에 국초 채권 적용 항목이 없어서 국채 이자를 고려하는 것이 불필요합니다. 또 투자 위험 부담 방식에서 정부 분담금 산정 등의 국고 채권의 이자율이 활용이 됩니다. 또 동등 비교를 위해서 국고 채권의 이자율이 조정돼야 되는 그런 경우는 VFM 분석을 위해서 산정하는 국고채권 이자율과 사업 제한자가 재무 모델에 사용한 이자율이 상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 지침에 정하는 방법론을 따라서 이 정량적인 VFM 분석을 수행을 하되 재추정 수요의 반영 등의 영향으로 수익률이 변동될 경우에는 이를 보전한 후에 분석하기 위해서 가상의 추가 건설 보조금이 산정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대안별 정부 부담액을 산정한 후에 재무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고 분석 기준 연도로 현재 가치화해서 VFM 금액과 VFM 비율을 산출하여 정량적인 VFM 분석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고 VFM을 확보한 사업이라도 재무성이 없다면 실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VFM 분석을 수행한 이후에 추가 건설 보조금 조정을 통해서 수익률을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동사업의 재무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이 추가 건설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용료를 상향할 여력과 의사가 없을 수 있음을 고려를 하는 것이죠. 재무성 분석 결과는 다음 단계인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구축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최근 민간투자법이 개정이 돼서 BTL 방식으로도 민간 제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BTL 방식의 환경사업의 적격성 조사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그 방법론은 BTO 방식과 재무적인 검토가 동일하다라는 동일한 방식을 사용을 하면 되겠는데, 이제 BTO 환경기초시설 사업의 경우는 주무관청이 사용료를 지급하는 형태고, BTL 사업은 주무관청이 정부 지급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SC 대안의 정부 부담액을 산정할 때는 총사업비, 운영비, 운영수익, 부대수익 등을 고려를 하게 되고, PFI 대안의 정부 부담액 산정 시에는 사업 제안자가 제시하는 임대료 지급금과 운영비 지급금의 할인, 정부 지급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환경사업 타당성 조사와 적격성 조사 방법 이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